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14장 응급 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 중에서 일절인 위험 및 위기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가 서비스 제공 중 저혈당으로 대상자가 쓰러졌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의학적 위기 상황인 경우에 대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우선에 파악을 해야 하고요. 대상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위기 상황에 대한 기록 문서를 작성합니다. 1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정답이죠. 상황 파악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2번 곧장 119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이송시킨다. 아니죠. 위기 징후가 없다면 굳이 119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위기 징후는 전문가가 도착하면 판단하도록 하는 것 아니죠. 위기 징후는 요양보호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4번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바로 퇴근하는 것 아니죠. 사무실로 가서 기록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작성하는 것이 상태 기록지나 아니면 사고 보고서와 같은 서류들인데요. 이것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5번 항상 응급처치 전에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아니죠. 응급처치 전에는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기관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우는 것 아니죠. 차량 이동 중일 경우에 연료는 미리 채워둬야 합니다. 2.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두는 것 역시 아니고요. 3번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두는 것 이것이 정답이네요. 4번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아니죠.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에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 것 역시 아닙니다. 켜두어야지만 기상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따로 챙겨둡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 소화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나의 안전핀을 뽑고요. 그 다음에 라의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가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다 분말을 골고루 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라, 가, 다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찾아보면 정답 3번이네요. 날아가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이동 안 되죠. 양손을 번갈아 짚으면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2.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죠. 불이 났다면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고 난 뒤에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재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3. 연기가 많은 경우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기어 나온다. 정답이네요. 4.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반드시 대피를 해야 하고요. 5.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 아닙니다.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해서 진화를 시도하지만 불길이 커진 경우라면 신속히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흔들리고 있을 때 전기와 가스 차단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지 않을 때 흔들림이 멈추고 난 뒤에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겠습니다. 2.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정답이고요. 3. 재빨리 탈출하기 위해 창문 근처로 피하는 것 안 되죠. 창문 근처 등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4. 집이 흔들리는 동안 신속히 대피하는 것 아닙니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 탁자 위로 올라가 몸을 대피하는 것 아니죠.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6번 일반적인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요양보호사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위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상황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황 판단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고에 따른 위기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기 자신 또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시간과 또 발생한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 의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응급처치를 시행한 내용이 있다면 밝히지 않으면 안 되죠.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고요. 2. 119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신고한다. 정답입니다. 3.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끊어도 좋다고 하기 전에 서둘러 끊고 대상자를 살피는 것 안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4. 119에 신고한 것을 기관장에게 알리지 않는다. 역시 아니고요. 119에 신고했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아닙니다. 119에 신고한 직후에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현재 상황과 119에 신고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흉통을 호소하는 70대 대상자의 응급처치 상황 종료 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협심증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한다. 추정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기록 문서는 흔히 상태 기록지 또는 사고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 자세히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던 것 같다로 기록하지 말고 몇 년, 몇 월, 또 며칠, 몇 시, 몇 분경에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음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119에 신고할 경우에 구급대원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119에 신고할 경우에 구급대원에게 상황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 또 대상자의 나이, 성별, 주요 상황과 함께 필요하다면 간략한 질병력이고요. 그리고 신고 이유, 또 응급처치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1번 대상자의 가족연락처 아니죠. 대상자의 가족연락처는 필요 없습니다. 2. 신고자의 성명 역시 아니고요. 3번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 아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곳의 주소이죠. 4. 응급처치를 실시한 내용 정답이겠네요. 5. 대상자의 질병 전체 현황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간략한 질병력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재난 상황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불길이 천정까지 닿으면 소화기를 꺼내 진압 아니죠. 천정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큰 불이기 때문에
재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화기로 진압하는 경우는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았을 때입니다. 2번 대상자와 이동 중 수해 피해가 의심된다면 얼른 지하 주차장 대피 아니죠. 수해나 태풍 피해가 의심되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그리고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3번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모래 주머니를 쌓아둔다. 정답이네요. 모래 주머니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4번 정전이 복구되면 냉장고의 전원을 바로 켜는 것 아니죠. 냉장고 안에 냉동식품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미 녹아버렸다면 재냉동하지 않고 버린 후에 냉장고를 청소하고 전원을 켭니다. 5. 전기 쇼크 환자가 발생했다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위험하죠. 전기 쇼크 환자는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상 제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 중에 일적인 위험 및 위기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